퇴직금의 지급 기준은 1년 이상 근무를 하시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신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 안녕하세요. 이정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사 시에 일시급으로 지급되는 퇴직금과 그리고 이제 매월 납부를 하시는 퇴직연금 제도가 있죠. 오늘은 이 퇴직연금 제도는 제외하고요. 퇴직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퇴직금을 분명히 주긴 줬는데 노동청에서 연락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근로자분은 퇴직금을 받았는데 내가 이게 제대로 받은 금액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으신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을 지급하실 때 혹은 내가 지급을 받을 때 꼭 확인해야 할 기본적인 부분들부터 총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하다가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장님께서 퇴직금은 퇴사하는 근로자들한테 다 주면 되는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당연히 퇴직금은 퇴사를 하신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은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일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지만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간혹 가다가 단시간 근로자라든지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안 줘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아니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이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한다면 모두 다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을 합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갔다면 그 기간 동안 계속 근로기간이 유지되는 기간이기 때문에요. 이 기간도 1년 안에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자, 그럼 퇴직금 계산 방법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퇴사 전에 내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모두 다 더해서 그 합계를 구합니다. 두 번째, 최종 3개월간 날짜 수로 그 더한 합계를 나누어서 1일 평균 임금을 구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일일 평균 임금에다가 30일을 곱해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1년 6개월, 1년 8개월 이렇게 근로를 했다면 그 재직 일수만큼 주셔야 되는 거고요. 1년, 2년 이렇게 연 단위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간혹 가다가 일일 평균 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크신 근로자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내가 평균임금 자체를 구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평균임금을 구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무엇이 있는지, 미포함되는 항목으로 무엇이 있는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평균임금은 임금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임금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시적인 금품이라든지 실비 변상적인 금품들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포함되는 항목으로는 경조사비,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수당, 예를 들어서 교통비라든지 내가 오늘 식사를 해서 그 금액만큼 받은 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되지 않고요. 또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경조금 그리고 복지포인트 이러한 것들도 임금성이 부정이 되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기본급,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예를 들어서 직책수당이라든지 근속수당 같은 것들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법적인 수당으로서 지급되는 야근수당, 휴일근무수당과 같은 가산수당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또한 이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들 있죠. 이러한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명절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겠죠. 다만 이 상여금 같은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치의 상여금을 모두 다 더하신 다음에 이거를 12분의 3만큼만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미사용 연차수당도 포함이 되느냐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퇴직으로 인해서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퇴직 전에 1년 동안 받아온 연차 수당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마찬가지로 12분의 3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근로자가 2025년 5월 11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미사용 연차 수당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퇴사로 인해서 발생한 미사용 연차 수당은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2025년 1월 1일자로 이미 정산을 받아놓은 미사용 연차 수당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일로부터 1년 전에 이미 지급받으신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해서는 12분의 3으로 해서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퇴직금은 언제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되는 걸까요? 퇴직금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할 금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다 정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단 이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셨다면 그 지급 기일을 연장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합의를 안 하시고 그냥 내 회사에 돈이 없어서 한 달 후에 줄게, 2달 후에 줄게 라고 하시는 거는 임금 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분들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14일 안에 지급을 하시지 않으시면 연 20%의 지연 이자까지 발생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연 이자까지 갚아야 하는 부담이 늘어나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생기시지 않으시도록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간혹가다 근로자분들이 퇴사한 지 일주일 정도 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 줄 것 같다. 이걸 임금체불로 자기가 진정을 제기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이게 지급기일 자체가 14일이다 보니까 노동부에서도 14일의 기간이 지나야지 이게 임금체불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퇴직금의 지급 기준은 1년 이상 근무를 하시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신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 두 번째,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3개월의 평균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그다음에 재직 일수를 365일로 나눈 그 기간이 된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기본급, 정기수당, 정기상여금의 12분의 3은 포함이 된다. 미포함되는 항목으로는 임금성이 부정되는 비정기 상여금, 실비 변상적인 수당 등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셔야 되고 근로자와 합의 없이 지급기일을 늦추는 경우에는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실 수 있다. 또한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에 신고 그리고 법적인 대응이 가능하시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정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